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이창년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해서 지금 딱 만 3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저의 주 전공이 제주도 가족과 괜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제주도 가족과 친족, 우리는 괜당이죠. 괜당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쓰이는 말인데요. 육지의 친족하고 아주 다른 독특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는 그게 정착이 안 되고 그냥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말, 아이고 요나 뭐 괜당, 권당 또는 뭐 방상, 일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통상 언어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학술적으로 인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는 이렇게 좀 이 괜당이라는 제주도의 독특한 용어를 정착을 시킬까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족과 괜당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때는 제주도 혼인연구라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이 거기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의 연구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제주도 가족과 괜당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1993년도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래 지났네요. 그래서 책을 펴내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유학대학에서 가끔씩 저한테 선생님들 모시고 강의할 때 이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가끔씩 제가 여기 강의를 하러 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유학대학 강의를 안 하나 보다 연락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아마 또 강의가 개설이 됐는지 또 연락이 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덥고 그래서 아까 우리 또 다른 여자 선생님 말씀이 그런데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이번 기수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다들 그냥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자료를 다들 보시면서 벌써 밑줄들 그으시면서 한 차례 이미 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제가 어르신들께 제주도 가족과 괜당이 뭔지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한국 가족하고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 선생님 이쪽들께서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 생활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용어도 모르고 뭐 우리 가족관계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 가족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 역사를 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기록이 잘 없기 때문에 단군 신화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만 단군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이지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삼국시대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라, 뭐 백제, 고구려 이런 그 삼국시대가 되겠는데, 삼국시대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럼 그 다음 들어오면 이제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조선시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여기 이제 현대라고 했죠. 조선시대는 초기, 중기, 후기의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대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써졌네요. 자, 위에 제가 삼국시대에 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이때. 특히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신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 또는 고려, 조선조 초기까지만 해도 요만큼까지는 우리 제주도 가족과 성격이 비슷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들이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비슷한 성격들이 있습니다만, 자, 우선 그건 나중에 두고 여기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시대 또는 조선조 초기 요만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냐, 신랑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가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죠. 장자가 뭡니까? 장인할 때 그 장자니까 초같지. 그래서 고려시대 심지어 조선조 초기까지만 해도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남자가 이제 여자 집 앞에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요청하면 여자 집에서 들어와라 하고 받아들여서 서옥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서쪽에다가 사위하고 딸이 살 집을 지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사위서자, 이거 계집여변에 한 사위서자, 서옥, 사위가 살 집을 옛날에는 지금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다 이제 우리 이런 땅에 집 지어 살았으니까 거기다가 사위가 머무를 집을 지어주고 서옥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받아들이면 뭐 밤중에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런 여러 기록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받아들여서 요 시대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서류 부가혼, 그러니까 사위가 사위서자 머무를 류, 여자 집에서 사위가 와서 머물러 사는 결혼, 그러니까 장가 가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 들어서 살다가 어느 만큼까지 살았느냐? 어느 만큼 살았느냐? 뭐 정확한 그런 그 기록이 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이를 낳고 장대할 때까지, 애가 클 때까지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부가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중기 후기의 삶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이 결혼해서 어디로 가나요? 처갓집으로 갔으니까 사돈집으로 간 거죠. 아들은. 그런데 딸은 결혼시키니까 사위가 어디로 왔어요? 내 집으로 온 거죠. 그러면 아들은 장가 가서 사돈집 가서 살고, 딸은 사위를 얻어와서 내 집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떤 순간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은 사돈집으로 갔고, 딸과 사위는 내 집에서, 내 집이라고 편안히 쓰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고, 그럼 여기 손자가 난 손자는 누굽니까? 사실 내한테는 친손자죠. 여기는 조선시대 말로 해보면 누굽니까? 외손자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친손자니 외손자니 하는 구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외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외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들이 더 먼저 장가를 가서 사돈집에 가서 살았고 딸은 시집 간 게 아니죠. 결혼해서 사위랑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아들의 손자가 좀 커지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떤 가족을 다 있겠습니까? 부부가 있고 아들 며느리 사위가 있고 딸 사위 손자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손자도 있고 외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응? 그러면 이제 친손자는 사돈집에 갈 거 아니에요? 사돈집에서 낳고 태어났죠. 걔가 살다가 오는 겁니다.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손자가 사돈네 집에 살다가 계속 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커지면 내 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딸도 이 손자가 외손자가 어느 정도 크면 또 그 후에는 사돈집으로 가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다 아들네도 오고 딸도 아직 아기가 어려서 나가지 않고 이런 시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에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 친손자, 외손자가 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 손자들도 손자 많이 안 낳죠 요새. 그러니까 뭐 요즘 친손자, 외손자 뭐 그렇게 구별합니까? 거의 안 하죠. 그런 것처럼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상속. 자, 봅시다. 재산상속. 아들, 친손자한테로만 가겠습니까? 재산이 좀 있다면. 그러면 그냥 나눠주는 거죠, 다. 친손자나 외손자. 또는, 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재산 상속도 다 같아.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해요? 재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물론 우리는 부계 혈족이 조금 더 위에는 있었어요. 그 개념은 있었거든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제사를 지내지만 아들이 없다면 누가 또 제사 지냈겠습니까? 딸이 지낸다. 그러니까 입양제도가 이 시기에는 대를 잇기 위한 입양제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대를 잇는 입양은 없었어요. 이 지금 고려시대까지 요 동네 조선시대가 아니고 요 고려시대까지 조선조 초기까지 거의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그 또 증거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신라 왕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 왕실에 여왕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여왕도 4분이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도 왕위를 물려줬다는 거죠. 왕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 아닙니까? 사돈집으로 가는 건데 어찌 보면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도 딸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왕을 물려받지만 아들이 없으면 딸이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사위가 왕을 물려받은 자도 있고 시기가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신라에서도 이렇게 내려올수록 여왕이 존재하다가 점점 사위가 받기도 하다가 여기 오면 좀 내려와가면 뭐 딸은 4분밖에 여왕은 없었으니까 사위가 받는 게 조금 많아지긴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외손자도 받거니와 외손자의 외손자까지도 왕이 된 적이 있어요. 당장 물려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상속도 동등해. 제사도 동등하게. 심지어 왕위까지도 친과 외가 구별 없이 줬어. 그러면 이때는 성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씨가. 지금은 제가 뭐 김회숙입니다만
김햇김입니다. 그러나 저 때는 성씨가 고착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딱 정해지지 않았고 뭐 그냥 어렸을 땐 개똥이 말똥이 쇠똥이 부르다가 그러니까 족보에도 보면 이름을 다 잊지 않고 뭐 고씨, 고소사 좀 귀족이나 좀 계급이 있는 집에는 씨라고 했고 안 그런 보통 중산층이나 이런 데서는 다 소사 이런 이름 그냥 붙여서 말았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굉장히 동성, 동본, 불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막 지켜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는 성씨도 확보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씨를 몇 개씩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인데 어디는 뭐라 나오고 저기는 저라 왜 성이 여러 개인가? 보니까 바로 이 서류 부가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우리 아버지, 친할아버지의 손자니까 친할아버지 성씨도 물려받아. 그런데 외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외할아버지 성씨도 그냥 써. 그러니까 이때는 성씨가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은 때니까 이 성도 썼다, 저 성도 썼다. 성씨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족보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 조선시대의 족보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건 이 시기 막 내려와서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족보도 어떤 식으로 썼냐? 태어나는 순서대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다. 그러면 일녀, 처음 난 딸, 장녀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낳았는데 아들이 낳았다. 이남, 삼남, 사녀. 그래서 거기니까 친손자, 외손자 이런 구별도 없고 족보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굉장히 남녀가 비교적 평등한 시대였다. 상당히 평등. 여기는 남녀 평등.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은 음주 가무를 좋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주 가무를 좋아했다.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시대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용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용가 보면 처용이가 신라 달 밝은 날에 나갔어요.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 글귀에 보면 들어와 보니 가로리 내이어라. 가로리 내이어라. 다리가 4개라는 다리가 4개. 둘은 내이엄마. 둘은 내 건데 2개는 누구 건고?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셨죠? 그런 어떤 처용가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사회가 자유분방한 시절이었구나. 음주가무를 좋아하다 보니 하면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제 웃으면서 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변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쯤부터 오면서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라의 종교가 뭡니까? 고려시대까지 우리 한국의 종교가 불교죠.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절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데 절간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 한복판에 절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아들도 딸도 뭐 누이라도 아무나 지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집에서 지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간에 가서. 절간이 마을 한 안에 있었고 나이 들면 절간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절간에 주로. 그러면 장례식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당시 화장하고 절간 풍습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로 오면서 차츰차츰 종교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불교는 박해를 받아서 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절반들이.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호국불교였습니다. 스님들이 나라에 난이 되면 다 칼 들고 나와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스님들이 이 사회를 전부 끌어가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지주 역할 이런 역할들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유교로 변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제 유교. 자, 여러분들 혹시 저 막 그 텔레비전 드라마 오래됐는데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이방원네 막 싸우고 아들들끼리 뭐 아버지랑도 싸우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막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불교에서 유교로 변하게 됩니다. 자, 혹시 불교가 왜 유교로 변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 불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중국에 그걸 받아들여서 유교를 했는데 유교는 자 불교는 굉장히 수평등합니다. 평등해. 평등. 이렇게 평등. 그런데 유교는 수직문화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아래. 군, 신. 그러니까 임금과 신. 이게 분명하고 어른과 아이. 자 그러면 어른과 아이의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 이렇게 변합니다. 유교는 굉장히 수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나라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교입니다. 뭐 유교가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교는 수평이라서 다 그냥 대등하잖아요. 근데 유교는 수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 잡은 사람이 유교를 하면 굉장히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이런 걸 거치면서 점점 중국의 종법 제도를 받아들여서 유교로 오게 됩니다. 유교가 오면서 그러면 이제 막 상수가 올라갑니다. 임금님한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친형을 행하지 않아서 친형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 가는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여자가 자기 집에서 생활하니까 남편 보기를 우습게 하고 그래서 남자 권위가 없다. 그러니 우리 상스러운 통습이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임금님한테 이를 막 상수를 올리면서 이때 요기까지는 요기 영향이 컸지만 중기와 후기에 와서는 서류 부가복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뭐가 되냐? 여자가 시집 가는 사회가 됩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던 처가살이는 사라지게 되고 점점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서 시집을 가는. 그래서 옹주를 먼저 시작해서 공주와 옹주가 다른 건 여러분 아시죠? 공주는 전통 직계고 옹주는 두 번째에서 난 사람들 옹주라 그러죠. 옹주부터 이렇게 친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초기에는 사대 부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하다못해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을 살든가 한 대절무기 한 계절을 살든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와가면 점차 3일 교배기 3일만 살고 시집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라도 결혼식은 여기까지도 조선조에 와서도 여자 집에서 하다가 중기 후기에는 완전히 우리가 가부장 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게 유교의 발전과 아주 깊숙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전통사회 하면 어디를 생각하게 되나 우리는 여기를 딱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와 이게 워낙에 강력하게 바뀌어서 그렇지 요새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제주도 가족과 상당히 여러 면에서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여기까지만 잠깐 마무리를 지으면 여기 오니까 이제 남녀 유별 5살만 돼도 구별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커졌습니까? 양반과 상민 구별이 커졌죠. 여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자, 여러 선생님들도 지금 유학대학 와서 공부를 하시다 고려시대에 다 양반인 거예요. 뭐 요즘은 양반이니 뭐 다실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그래서 하다가 이제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엄청 또 우리가 굉장한 변화를 겪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금의 생활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고 내창에서 내창물 들여다 먹었고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가죠. 뭔 소린가?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산업사회가 오게 됐고 이 산업사회는 도시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집에서 말만 잘 들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부터는 내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력을 쌓아서 뭐 어디에 취직을 하든 기술이라도 익혀서 어디 뭐 벌어먹고 살든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죠. 요 시대에. 그래서 도시화가 되게 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가게 되고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없게 되고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가족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는 직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장남 이 개념이 이렇게 있게 되고 아들이 없으면 입양을 해서라도 대를 잇는 그 대 개념이 이제 강해지게 되죠. 그러나 요때 오면서 이제는 이 직계 가족의 일에 점점점 깨어지게 됐죠. 깨어지게 돼서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공부하러 떠나고 기술을 배우러 떠나고 돈 벌러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많이 붕괴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법으로까지 전부 바뀌어서 이제는 가족 법 자체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법은 앞서가 있습니다. 법은 앞서가 있어서 자 선생님 며느리 지금 어디 삽니까? 며느리 그 같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고 축복입니다. 축복.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서울에 살아요. 며느리 서울에 살아. 그리고 애가 태어나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여자 사돈이 가서 애기를 키워줍니다. 며느리하고 내가 시아버지다. 며느리하고 이게 갑자기 말을 안 듣네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마이크가 안 돼.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가족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법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에 가서 내 손자를 키워주고 있는 사돈, 여자 사돈은 우리 아들하고 가족인가요? 아닌가요? 가족입니다. 동거하니까. 네. 그래서 며느리랑 네 시아버지가 가족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면 용돈이라도 서로 자꾸 주고받아야 돼. 그것도 통장이 있어야지. 통장으로 거래하십시오. 현금 주지 말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법은 이렇게 지금 너무 앞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좀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가족이냐 뭐냐 이걸 법으로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제는 뭐 각자의 삶을 각자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제주도 가족을 이해하면 조금 이제 육지 가족하고 제주도 가족이 어떻게 다른가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도는 결혼식을 하죠. 결혼하죠. 선생님 몇 년도쯤에 결혼하셨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79년도. 79년도. 그러면 신식으로 결혼하시게? 그렇죠. 신식으로 결혼하면 안 되겠다. 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할 때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전통 혼인식 해서 나오는데 그런 결혼식 없습니다. 사실 제주도에는. 전통 혼인식 그런 거 없고 어떻게 했냐. 아침에 신랑이 말 타고 신랑 근친들 하고 신부집으로 갑니다. 가면 신부집에서 마루에서 뭘 합니까? 사돈열매. 사돈열매 하고 신부 거기서 얼굴도 안 봐요. 신부는 가마 태워서 시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랑은 결혼식 날 얼굴 못 보죠. 결혼식 이렇게 서서 뭐 전통 혼례식 그거 없습니다. 결혼식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원래는. 자, 뭐냐? 우리 잔치 먹으러 간다고 하죠. 어디 갑시다? 나 잔치 먹으러 가면. 잔치 먹으러 가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제주도는 결혼식, 혼인식, 그 식의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잔치가 중요한 겁니다. 잔치. 부지가 중요하고 잔치가 중요하고. 자,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부지가 중요하다. 왜 부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돈이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자, 우리는 제주도는 경제 체제가 여성 중심의 전작 농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제주도는 여성 중심의 전작 농업이에요. 밭대기 하나하나. 육지는 큰 논이니까 남자의 힘이 필요해요. 제주도는 밭대기 조그만 거니까 여자 혼자서도 예를 들어 옛날엔 다 과부라고 동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혼자가 돼서도 농사가 가능해요. 왜? 수누름이 있으니까. 옆집의 아저씨한테 우리 밭 요거 하나 갈아줘서 하면 그 아주머니는 그 집에 밭 갈아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만큼의 검지를 맺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누름입니다. 육지말로는 톤맛이. 그러니까 여성 중심의 전장농업,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부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왜 부지가 중요하냐? 조금씩 평상시에 선생님 집 잔치 있을 때 나 2만원 부지 행놔두고 이 선생님은 나랑 더 친하니까 3만원 행놔두고 요 선생님은 그냥 가끔씩만 보니까 내가 만원만 행놔두고 또는 옛날에 돈 없을 때는 쌀, 팥, 달걀 뭐 이런 물질 심지어는 물부지 들어보셨습니까? 물부지? 물부지도 했습니다. 물이 없던 귀한 시절에 상간마을 같은데 물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생님네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난났을 때 나 물 10허벅 지르다 줬거든.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무슨 기대를 합니까? 저 선생님이 물 10허벅은 지르다 줄 거다. 이 선생님한테는 2만원 부지행 놔뒀으니까 2만원 올 거. 이 선생님은 3만원 부지행 놔두니까 3만원 올 거. 저 집에는 내가 보리쌀 2대 갖다 줬으니까 2대 올 거. 그러니까 부지라고 하는 거를 현대적 개념으로 막 무슨 제주도는 격부존이 뭐니 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의 폐습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 경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2만원, 3만원 모으면 벌써 5만원 아니에요. 물 10허벅 확보되어 있고 내가 평소에 저축하는 겁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 화폐가 충분하지 않던 시절 몸으로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지가 중요해. 정말로 부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2만원 받고 3만원 받았는데 2만원 안 갚고 3만원 안 갚으면 나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그 동네에서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유 저 인간은 그냥 굳이 내가 5만 원이나 핵 놔뒀는데 2만 원밖에 안 내면 이것도 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꼭 갚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지고 내 가족을 책임지는 정신이 굉장히 강해서 자아의식이 엄청나게 강했던 겁니다. 전에 제가 우리 학교가 아라동 저쪽에 있으니까 옛날에 차들이 잘 없을 때 시내버스 타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아라동에서 한 젊은 여자하고 나이 드신 여자분하고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분이 나이 드신 분의 차비를 냈어요. 없고 차비를 내는 거라. 할머니가 뭐라고? 나 이니 차비 손에 영 잡아니시니게 무사다 꺼내시니. 남 육지 사람 보면 뭔 잘못 저질렀는가? 왜 저렇게 야단을 맞지?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가? 이 돈이시니게. 이 할머니는 무슨 생각입니까? 내 차비 내가 낼 수 있어. 너한테 얻어서 할 만큼 그런 처지도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이 할머니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 이 공가 투쟁하면 언제 넣으시니 이 차비 내지. 아이고 참 사람 복잡하기시. 할머니는 그 생각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주정신입니다. 제주정신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조금도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 나를. 엄청난 개인의식과 자아의식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잔치 먹으러 간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제주도의 사회생활, 제주도의 친족생활 모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잔치 말씀드렸는데 잔치할 때도 괴담 문화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 딸 시집 보내려고 하면 친정어머니는 뭘 준비합니까? 목화 갈아가지고 이불, 요만들, 솜 키우고 뭐 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도쿄 타고 그냥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불 하여줘야 돼. 그리고 돼지도 혼칭은 된 걸 키워야 되니까 새끼 때부터 키워서 물 주고 먹이 주고 하면서 키워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한 며칠 전에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 잡을 때 누가 옵니까? 돼지 잡을 때. 요즘처럼 뭐 우리 어디 가서 뭐 돼지 합니까? 동네 꽹당들이 오는 거죠. 동네 꽹당. 그런데 동네 꽹당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느냐? 동네 사람이 다 꽹당이에요. 사돈의 8촌이라 다 걸려있어. 왜? 왜죠? 왜 동네 사람이 다 꽹당인가요? 그렇죠. 우리 조 선생님은 엄청 잘하네. 가족학 박사라 해도 되겠네. 동네 혼사를 했습니다. 마을 내혼. 한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을 내혼. 육지선은 이거를 굉장히 천시합니다. 육지선 왜 그게 안 되냐? 한 종족 마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안성 김씨 하면 다 안성 김씨거든. 그러니까 동성혼끼리는 옛날엔 했었지만 조선 중기 이후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멀리 다른 동네로 가서 사돈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성바지 마을입니다. 성씨가 여럿이에요. 왜 각성바지 마을이 가능한가? 여러 성이 함께 살 수 있는가? 마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동네, 우리 제주도. 여러분 저 옛날 노래도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 뭐 이런 거 울긋불긋 꽃대고 하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보면 산에 뭐 진달래도 피어있고 뭐도 피어있고 그런데 집이 어떻습니까? 가다마다 하나, 한참 가다 하나. 굉장히 마을의 규모가 우리 제주도처럼 크지를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각 성이 모여 살고 마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네 혼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류부가 혼이었지만 우리는 처가살이는 아니지만 처가살이는 아닙니다. 분명히 처가살이는 아니지만 동네에 누가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처변당이 있었다.
서류부가 헌해서 처가살인 아니지만 동네에 처견당이 있어요. 처삼촌, 장인 뭐 다. 또는 처남. 이 한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육지처럼 시집을 가서 먼 동네 간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결혼했으니까 누가 있어요? 시집견당도 있고 처견당, 아주 처견당이 뭐죠? 친정견당도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제주도는 마을 안에 모든 괜당이 있어요. 자, 시집견당. 차례대로 말해봅시다. 성팽견당. 아버지와 성씨가 가지고 성팽견당이죠. 어머니 쪽이면 외팽견당. 육지선 성팽견당과 외팽견당이 같은 마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팽견당과 외팽견당이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처견당이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시집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 괜당은 다 동네 괜당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디론가 얽혀 있어서 사돈의 팔촌으로라도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하고 함부로 싸우면 안 돼. 따져보면 우리 시집 쪽에 누구랑 뭐 어떻게 돼서 걸려요. 또 우리 선생님은 보면 우리 뭐 외팽견당에 어디로 걸려있고 마을이 어디일까 어디 좀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친족 용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당숙이 누굽니까? 당숙. 당숙이 누구예요? 오촌 삼촌이라고 하셨어요? 삼촌? 오촌 삼촌? 헷갈리죠? 이상하죠? 나를 먹고 보니까. 오촌인데 또 왜 삼촌이야? 이상하죠? 우리는 바로 동네의 괜당이어서 모든 가까운 사람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별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촌수를 너무 따지면 예의가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누구일까? 나영이 칠춘 삼춘이요, 걔. 말이 칠춘이라니 하면서 또 삼춘자 왜 붙습니까? 삼촌은 누굽니까? 삼촌은. 자, 우리는 이 촌수 계산법이 한국은 굉장히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고. 나, 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밑으로 아들, 손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게 다 몇 촌입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1촌. 나하고 아버지하고 1촌. 1. 그럼 여기 아버지 형제가 있어. 그럼 나하고 아버지 형제는 몇 촌? 1 플러스 2니까 3촌인 겁니다. 이 사람이 3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나가면 2촌 또 플러스 되니까 5촌, 7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촌, 3촌은 육지의 우리 친족 호칭으로 부르면 당숙이고 종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숙이라고 하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7촌은 누구예요? 제당숙, 제종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을 안에 괜당이 다 함께 사니까 7촌, 3촌, 5촌, 3촌 구별하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다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형제와 같은 말 삼촌. 구별이 뭐뿐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뿐. 소나의 삼촌, 예편 삼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특히 이 개념 잘 모릅니다. 더욱더 여자분들은. 젊은 남자들도 모릅니다. 이거. 몇 촌은. 걔왜 삼촌인디? 우리 그냥 삼촌이래 흠띠 마심. 근데 따져보면 5촌일 수도 있고 7촌일 수도 있고 9촌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제사집에 누가 옵니까? 제사집에. 당연히 성팽견당들도 오지만 외팽견당도 제사 먹으러 옵니다. 육지선은 외팽견당은 절대 안 옵니다. 왜? 사돈집 제사잖아요. 막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2대학교에서 그 남자 육지서 오신 남자 교수님들 금방 저 컴퓨터에 보니까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떴어. 그런데 내가 강의 가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마당에서 어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교수님 혹시 뭐
장인상 당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왜 아직도 안 가셨어요? 저녁에 가면 돼요. 힘들어. 왜? 사위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위가 손님일 수가 없어요. 왜? 이때 서류 부가호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의 가족의 성격과 비슷하니까. 괜당이 다 함께 살아서. 자, 제가 남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네 살았어. 동네 뭐 어디 여기 가까운 데 아라동에 살았습니다. 아라동에 내가 살았어. 그런데 아라동에서 결혼을 했어. 옛날에 같은 동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내 장인은 누굽니까? 친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집에 아들하고 내가 공차면서 어릴 때 막 놀는데 그 집에 장가를 들었거든. 그 누이한테. 그러니까 장인이 삼촌 하던 사람이 장인이 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물질 갈 때, 고사리 꺾으러 갈 때 같이 다니던 옆집에 여자 삼촌이 시어머니가 됐어. 삼촌 하다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부가혼의 가족의 성격과 똑같진 않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다 누구? 삼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조카 어디 감십니까? 조카는 딱 자기 형제의 자식들이 조카잖아요. 근데 그냥 나이가 젊으면 다 조카. 나이가 있으면 다 삼촌. 더 나이가 있으면 하루바니. 막 어리면 손지.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괜당 문화라고 하는 거를 요즘에 뭐 어떻게 좀 무슨 뭐 폐쇄적이다 뭐다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마을 공동체 정신이다. 돼지 잡을 때도 다 못 알아들어 돼지 잡고 잔치할 때도 동네 이모 누구 다 와서 이불도 만들어주고 전도 지지고 둔비도 지지고 다 그래서 같이 살아갔다. 그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 옛날엔 직장도 없었고 땅도 없고 밭도 없고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인력으로만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주위에 도움들을 다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도에는 부자 간에도 범벅에 금을 긋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옛날 뭐 도고리, 남도고리의 범벅 다 같이 둘러앉아 먹어. 뭐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떡떡떡떡 이거 나먹으면 이거 늘 먹어라. 부자 간에도 범벅에 금을 긋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자, 개인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장농업, 토지가 박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따로 무슨 뭐 갖고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몸뚱아리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육지는 좀 띨띨한 형제 하나라도 그냥 같이 대가족으로 거기 묻어서 살면 되니까 큰 농는사를 지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집을 다 줄 수 있나요? 집도 없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자마자 같이 안 살고 따로 살기도 하고 뭐 여러 유형입니다만 밭대기가 한 개밖에 없어. 밭대기가 하나도. 그럼 아버지가 여기 옛날에 밭에 막 자갈들 많으니까 자갈로 여기 어머니 여기 너네 벌어 먹어라. 여기 나가 벌어 먹어라. 이럴 정도. 그러니까 노인들도 독립정신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지네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의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뭡니까? 암거리 밖거리. 산울타리 안에 암거리 있고 밖거리 있고 뭐 좀 부잣집은 목거리도 있고 어쨌든 암거리에 시어머니네가 살아. 밖거리에 며느리네가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솥단지 다 따로따로 해서 사는 거죠. 솥단지 따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당에서 빨래하고 있는데도 어머니 나 밭에 갑시다 하면서 그냥 가든지 육지 사람들을 보고 막 쌍놈들이라고 욕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빨래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휙 나간다. 그건 제주도 경제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죠. 철저한 독립정신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주머니, 부인 주머니 딱 꿰차. 남자는 뭐 쇠도 키우고 몰도 키우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좀 큰 돈을 갖게 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 갈고 조 갈고 뭐 농사 지은 푼돈 갖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집을 사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하지만 아이 학비, 공책 사고 뭐 옷 사고 이런 것은 부인들이 알아서 그냥 살아갔죠. 남편한테 무슨 생활비 타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용돈 탄 적 있습니까? 용돈 그런 거 없죠.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여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뭘 했습니까? 저 동촌 쪽엔 특히 땅이 더 척박합니다. 서쪽보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5살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감태인가 그거 한 짐 줘서 밭에 갖다 놓지 않으면 아침밥을 못 얻어먹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촌은 아니라서 합니다만 거기가 좀 땅이 조금 더 척박하니까.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특히 더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어머니가 더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저기 인동꽃도 타다 말리우서 팔고, 검질매형 싹도 받아놓고 고사리 꺾은 뭐 요즘은 뭐 고사리도 그렇게 개념이 아닙니다만 해서 팔고 해가지고 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돈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냐? 큰 딸 번 거, 작은 딸 번 거 따로따로 돈을 키워줬습니다. 육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식이 돈을 벌면 누가 해? 다 집에 가요. 방직 공장에 가도 다 자기 돈 없어요. 다. 그래서 남동생 공부시키고 뭐 다 자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 어머니들은 이건 큰년적시고 큰년 거 이자 얼마 해서 늘 얼마 됐죠. 적은 년 건 얼마 됐죠. 이러면 시집가기 전에도 요군 딸들은 밭도 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자기 책임, 경제관념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 온 것이 우리 제주도 가족, 특히 우리 제주도 여성들의 어떤 삶의 큰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오해받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외국인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엄청 옛날에. 와봤더니 그 여자들은 바다에 가서 그 소중이 하나 입고 쿵당쿵당 그 무서운 바닷속에서 물질하고 하는데 남자 집에서 자기 탁 들어놓고 발로 애기 끄덕 흥글흥글 흔드는 거를 본 거죠. 그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굉장히 모계 사회다. 여성들이 완전 어떤 강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애기 구덕이나 흔든다. 뭐 이런 그 기록들도 있고 뭐 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어업이라고 하는 그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힘든 일이었죠. 바다에 나가서 죽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아마 그런 데서들 오는 것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처와 첩에 대한 제도가 육지하고 또 굉장히 다릅니다. 육지는 첩하면 굉장히 멸시, 뭐 인간 취급도 아니에요. 첩의 자식은 제대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뭐 상주도 못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첩의 자식도 큰 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첩의 자식이 아닌 뭐죠? 본처의 자식도 아버지의 첩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좋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육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분 고처의 자식한테. 그러나 우리는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를 불렀다. 첩첩 간의 구별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왜 생겨났을까? 그러면 왜 제주도 여자들은 그렇게 강인한 노동력을 갖고 있으면서 굳이 첩이 되었을까? 왜였을까요? 저는 제가 막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놈의 아들 해서 뭐 할 건지. 도끼 아들. 도끼 아들이 아니라. 뭐죠? 그 밑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죽어서 물 번져 얻어먹는. 그럼 이거는 육지 가족에서는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죽더라도 시집 문고리라도 문고리에 손가락이라도 하나 꿰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3년 뭐 비모로 살고 뭐 눈물 어쩌고 하면서 내 쫓겨서 아무리 죽더라도 시집 문고리에 이렇게 손가락 걸고라도 죽어라. 그래야 시집 선산에 묻힐 수 있다는 거죠. 육지에서 여자가 시집 선산에 묻히지 못하면 죽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친정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시집에서 내친 여자이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진 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귀신이 헤매 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딸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도 첩이 되면서까지라도 하려고 했던 건 뭐냐? 남자를 바랐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신으로는 죽어서 물 먼저 얻어먹으려고. 죽어서 소속될 곳이 있어야 된다. 귀천을 떠도는 귀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항망대기 뒤집어 쓰고 살아요. 항망대기 뒤집어 쓰고. 그래서 사후혼도 생겨나요. 결혼하지 못한 남녀가 조처 없이 그냥 죽으면 냅다 버리면 죽어서 망대기 뭔지 아시죠? 작은 항아리 그거 쓰고 갑갑한 후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 흔적이라도 얻어먹게 하려고 사후혼을 했던 겁니다. 이 사후는 제주도가 제일 많이, 요즘은 거의 뭐 제가 주위에서 못 보겠습니다만 사후혼에 대한 사례도 제가 굉장히 많이 수집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소속입니다. 소속.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가 있어야, 죽은 다음이라도 물이라도 훌쩍 얻어먹을 때가 있어야 귀신도 편안하게 잠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후손에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해코지를 피하기 위해서 사후혼을 해드리고 이랬던 그 역사적 그 배경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벤당 문화가 1시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거를 또 제가 막 중원부원 하면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 해서 한국가족하고 오늘은 연결을 시켜서 고대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서류부가 혼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남자가 처가살이를 했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를 지나서 중기 후기로 오면서 불교에서 유교문화로 되면서 완전히 가부장사회로 변화해서 재산상속, 제사상속 뭐 모든 것이 바뀌어온 이런 과정들을 우리 제주도 가족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우리 이창현 선생님 딱 들어오셔서 지키고 있으신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제가 강의를 하도 잘해서 질문할 것도 없으신 거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문강 예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쉬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 바로 시작합니다. 글자 자료.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